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목요일이겠죠, 그죠?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 별 감이 없어요, 그죠? 아, 목요일 맞을 거예요, 그죠? 예, 목요일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어제 했던 것을 좀 연결해서 진도를 좀 나가 보겠습니다. 173페이지. 한번 여러분이 리더십과 관리 능력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어저께 이렇게 뭐 잠시나마 이렇게 한번 훑었잖아요, 그죠? 생각을 조금 해보셨을까요? 대부분은 리더십이 관리 능력이고 관리 능력이 우수한 것이 내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 일을 잘하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거는 엄연히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두 가지고 우리는 이 두 가지 완전히 분리된 개념에 대한 균형을 잘 잡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내가 리더십을 잘 발휘하고 있는 것이 관리 능력까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든지 혹은 요건 그나마 낫죠. 그죠? 혹은 내가 관리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을 리더십까지 그 안에서 발휘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요것을 우리가 구분하는 시간이 우리가 어제 했던 시간이었다면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173페이지 보시면 어제에 이어서 조금 연결해 볼게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지대의 형세를 모를 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지대의 형세를 모를 때가 많다, 적다? 늘이죠. 왜냐면 우리 그 윤여정 씨가 사실은 굉장히 그 스피치가 엄청나시잖아요. 그죠? 그 윤여정 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연기를 그렇게 오래 하셨으니까 이제 인터뷰를 한 거죠. 뭐 상도 받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여주인상 받고 글로벌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기자들이 연기 인생이 이제 막 연차수가 막 장난 아니니까 이제 연기에 대해서는 이제 통달하셨죠. 이제 뭐 걱정거리가 없으시죠? 요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도 사실 굉장히 할 수 있을 법한 질문을 한 거예요. 뭐 엉뚱한 질문은 아니죠. 그죠? 근데 윤여정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난 여전히 두렵다. 난 여전히 두렵다. 여전히 대사가 두렵고, 여전히 누군가에게 본인의 연기가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왜? 그 연기는 누구나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다양한 연기는 소화했지만, 이번에 이 역할, 이 배역, 이 스토리의 이 주인공은 이 역할은 처음이다. 누구나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좀 비슷한 일들은 많겠죠. 내가 나이를 저도 47 정도 먹어보니까 요럴 땐 요렇고 저럴 땐 그런 건 있죠. 그치만 그게 정말로 그 싱크로율이 딱 동일한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까? 왜냐하면 일 자체는 비슷할 수 있어도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때 내가 다르고 지금의 내가 다르고 내 상황이 다르고 일은 똑같다 하더라도 상황이 틀리고 입장이 틀리고 그쵸? 그러니까 누구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지대의 형세를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나. 저도 내일을 모릅니다. 여러분도 내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누구나 모르는 그곳을 헤쳐나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또 모르죠. 우리가 이게 이제 대략 난감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지대의 형세를 모르는 것은 그래 누구나 오늘은 다 처음인 거죠. 누구나 70이 처음이고 누구나 80이 처음이고 누구나 제가 47곱에 11월은 처음인 거잖아요. 그건 알겠어. 그런데 그 41곱의 11월을 어떻게 어떻게 해결하고 헤쳐나가고 잘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여기서 이 별표 100개 자신의 판단에 의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판단, 이 별표 100개 치세요.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신의 판단에 의존한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왠지 내가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은 느낌을 여러분들이 혹시 받으신 적 있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제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이제 이동훈 리더님이랑 같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제가 옆에 타고 있는 경우가 많죠. 같이 이동을 하면 이제 운전을 하고 제가 옆에 타요. 그러면 뭐 어쩌다가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죠. 그럼 제가 그 내용이 다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근데
목소리가 크신 분들 같은 경우에 간헐적으로 뭐 이렇게 말이 들리죠. 그쵸? 그러면 그 전화가 탁 끊고 나자마자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말이지? 이런 거 느낌 옵니까? 지금 이 말이지? 이렇게 제가 하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직접 통화를 한 사람도 아니고 뭐 몰라. 사실은 이 상황이잖아요. 내 앞에 놓여있는 지대의 형세를 모르고 그걸 헤쳐나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몰라. 난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생각해버리죠? 내 판단이 맞을까요? 내 말 맞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지? 내 말 맞지? 내가 맞췄지? 이런 얘기를 제가 불쑥불쑥 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해놓고도 내가 생각하면 내가 너무 웃긴 거예요. 내가 그 통화를 들었어? 아니? 안 들었어. 그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지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왜 나는 다 아는 것처럼 스스로 판단을 내려버릴까? 아니, 굉장히 무서운 거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근데 그래도 이건 좀 양호한 거예요. 그쵸? 그냥 어떤 사람은요, 눈빛만 봐도, 오늘 저렇네? 저 사람 나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요? 내가 받은 느낌이 맞아. 이게 맞아. 자기 판단에 의존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절대로, 뭐라고 돼? 걸려들면 안 되는 걸 뭐라 하죠? 절대로 이런 상황에 우리 스스로가 걸려들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느끼는 그 느낌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면 굳이 확인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좀 조금이라도 부정적일 것 같은 거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의 마음이 정말로 그런지 아니면 내가 이 상황, 저 상황, 저 상황을 대충 짬뽕 시켜가지고 이렇게 눈 감고 탁 잡아가지고 어? 겐또죠. 우리 전문 용어로 우리 이제 사투리로 겐또를 찍어가지고 내 말이 다 맞는 것처럼 그 패러다임을 만들어 버려서 쭉 이렇게 펼쳐 내 말이 맞을 거야. 내 예감이 맞아. 딱 그거라니까. 요렇게 하는 실수를 절대로 저지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충분한 정보 속에서 그 내가 내린 판단, 내 생각은 사실은 굉장히 옳을 확률, 그 주관이 강한 사람이죠. 그건 훌륭합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충분한 정보 속에서 다 드러나 있는, 다 확인된 정보 속에서 내가, 그러면 난 이렇게 한번, 나가보겠어. 결론을 내렸어. 이건 주관적, 그 굉장히 좋은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라고요? 충분한 정보가 없어, 실은. 근데 지금까지의 관행적으로 있었던 사실은 늘 있었던 일도 아닌 그냥 어떤 몇 가지 어떤 정황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뚝 때려가지고 뭐 결론 내려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절대로 여러분 하시면 안 된다. 자, 효과성은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효과성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가에 달려있지 않다. 효과성. 잘 사는 것은, 달리 말해, 잘 사는 것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가에 달려있지 않다. 올바른 길에 들어서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올바른 길에 들어서 있는지에 달려있다. 항상 급변하고 있는 비즈니스 세계 및 전문 업종에서 먼저 리더십이 요구되고 그 다음 관리가 요구된다. 리더십이 먼저라는 거야. 리더십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방향을 보는 거. 그것이 항상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할 때 항상 우선적으로 먼저 돼야 된다. 자, 비즈니스 세계에서 시장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비자들의 기호와 욕구에 잘 맞던 제품도 굉장히 선풍적으로 인기가 있고 잘 맞던 그 제품도 제품이나 서비스가 하루아침에 쓸모없게 되는 경우가 흔하게 일어난다. 흔하게. 카카오 스토리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해드릴까요? 제가 이제 인스타도 하지만 카카오 스토리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인스타보다 카카오 스토리를 먼저 접했겠죠. 그게 먼저 앞에 나왔던 플랫폼이었으니까. 근데 저는 그 카카오 스토리를 지금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글을 올리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다른 사람, 내가 친구 되어 있는 사람들을 걸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우리 인스타 보듯이. 그런데 제 옆에 있던 젊은 리더가 카카오 스토리를 하세요. 예? 뭐 이러는 거예요. 저 왜? 그냥 저는 안 지웠을 뿐인데. 그쵸? 안 지웠을 뿐인데 기겁을 하더라고요. 그 할머니들이 하는 거다.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카카오 스토리로 다 소통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금방 채 2, 3년 만에, 그쵸? 채 2, 3년 또 안 된 것 같아요. 만에 완전 이제 할머니들이 80대 할머니들이 쓰는 것처럼 되어버리고 지금은 인스타를 쓰는 것이 대세인 것처럼. 얼마 전까지 트위터가 그렇게 난리인데 또 이제 트위터가 그렇게 그죠?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런 거 보면 정말로 그때는 너무나 합리적이고 맞고 편의성 동기랑 다 맞아떨어졌던 어떤 것이 그렇게 빨리 이렇게 변할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주도적이고 강력한 리더십은 반드시, 자, 주도적이고 강력한 리더십. 여러분, 강력한 리더십에 별표 쳤으면 좋겠어요. 그냥 리더십 말고 강력한 리더십. 강력한 리더십. 강력한 리더십이 반드시 기업의 환경의 변화, 즉 기업 환경 변화는 즉 무엇을 얘기하냐? 고객의 구매 습관 및 동기를 꾸준히 조사하는 것. 동기. 고객의 동기에 별표 치세요. 동기. 동기를 꾸준히 조사하는 것. 이를 통해 회사의 제반 자원이 올바른 방향으로 쓰일 수 있도록 이끄는 것. 우리가 자,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게 옳은 방향인지 아닌지를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것은 그거를 소화시키고 그럼 뭘 하는 건데? 내가 지금 예를 들어 2022년입니까? 지금 3년 2022년에 그럼 내가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 게 리더십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2022년 지금 현재 나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어. 그러면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표현한 말은 저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봐가지고 방향을 잡으라는 거지만 그것을 지금 나는 리더십을 똑같은 형태로 발휘하는 것은 무엇이다? 고객의 동기를 조사하는 것이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거 보는 것이 지금 형태로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다? 고객의 동기를 조사하는 거라는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고객의 동기를 조사해서 회사에 그죠? 우리가 함께하는 그 조직의 그 방향, 고객의 동기를 서로 얘기해주는 방향성을 얘기해주고 그 고객의 동기에 맞는 관리, 그죠? 관리 능력을 갖추는 것. 그죠? 고객의 동기는 저쪽 방향인데 우리가 그러니까 고객의 동기는 A인데 우리는 B라고 생각하고 막 관리 능력을 엄청나게 있어. 그럼 뭐 손님이 있다 없다. 가게가 잘 된다 안 된다. 의미 없는 거죠. A라고 하는 방향성에 관리 능력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깨알같이.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아메이 비즈니스로 생각하면 뭘까요? 아메이 비즈니스에서 고객은 누굽니까? ABO. ABO.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아메이의 비전이 또 나오죠. 이게 여러분이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장이면서 소비자다. 내가 철저한 소비자면서 사장인 이걸 듀얼로 동시에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거,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그 형태의 사업이 아메이잖아요. 이거는 저는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 왜? 내가 사장인데 내가 소비자니까. 내가 소비자인데 내가 사장이니까. 이게 이 구조가 어떻게 망할 수 있냐고. 내가 내 동기를 어떻게 모를 수 있냐고. 낸데?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모를 수 있냐고. 내 마음인데. 근데 내가 또 사장이야. 나는 내 동기를 너무 잘 아는 또 사장이야. 이게 너무 대박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한 아메이 비즈니스에 정말 이렇게 좀 칭찬해 주세요. 아유, 진짜 잘했다. 아이고, 대견하다.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내 회사니까. 내가 사장이니까. 근데 또 고객도 나니까 나는 내 마음만 철저하게 분석하면 내 동기만 철저하게 분석하는 행위를 하면 리더십은 어떻게 된다?
굉장히 좋아진다. 자, 나의 직분은 빼셔야 됩니다.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다이아몬드인데 다이아몬드로서의 어떤 직분으로 동기를 생각하는 것은 안 돼. 그건 금물. 내가 지금 파운더스 더블이니까 그거 금물.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그냥 ABO 입장에서 아미 비즈니스 오너 입장에서 그쵸? 동기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 또 초점 하나겠죠. 그 또 내 직분을 여기다 씨앗 보면 그 정확한 동기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의 병폐가 뭐냐면 덮어놓고 좋다고 하는 사람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신제품이 나왔어. 덮어놓고 무조건 사야지. 덮어놓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고객의 동기를 직분으로서 해석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사업자니까 당연히 신제품을 사야지. 당신이 사업자니까 반드시 프로모션하는 거 사야지. 말은 맞을 수 있지만 리더십이 발휘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 말 뜻을 오해하지 마시고 그게 리더십일까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웃기죠. 욕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직 그 뭡니까? 신제품 안 샀어요. 그 뭡니까? 뭐 나왔잖아요. 며칠 전에.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 쓰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또 내가 소비자로서 또 사장으로서 비교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AP를 못 갔어요. 근데 제가 충분히 경험해보지 내가 거기 가서 아티스트 부스 가서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무턱대고 덮어놓고 한다? 그게 저한테는 그렇게 제가 누군가에게 팔로우를 할 때 강력하지 못해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덮어놓고 어떻다라기보다는 처음부터 내가 나의 동기가 너무나 명확할 때 나의 동기가 너무나 명확한 어떤 좋은 거 그것을 내가 정말 미친 개처럼 거품물 수 있죠. 굉장히 강력한 리더십을 제가 발휘할 수 있거든요. 정말로 파워풀한. 그런데 제 동기가 그렇게 잘 모르겠어. 그런 걸 내가 타인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잘 주시기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이런 거 만약에 신제품이고 내가 직접 경험해 보고 그러니까 설명 이해를 하는 걸 넘어서서 충분히 내가 이게 발라보고 경험해 보고 내가 그것을 하겠다. 좋죠. 그러니까 뭐 샀어. 근데 내하고 이게 안 맞아. 혹은 내 동기에 충족되지 못해. 반품하셔도 되는 게 맞습니다. 할머니 트리플 다이아몬드라도. 그게 여러분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설명해 줄 수는 있겠죠. 나는 이거 써봤는데 내 피부에는 뭐 저짜고 저짜고 이러는데 너에게는 맞을 수도 있어. 근데 네가 한번 경험해보고 맞으면 굉장히 성분은 좋으니까 하고 너에게 안 맞으면 반품하면 돼. 저는 이게 동기를 꾸준히 조사해야 된다는 것, 조사하는 것이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게 굉장히 저는 파워풀한 말인 것 같아요. 이해는 다 되시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효과적인 리더십이 뒷받침되지 않는, 리더십이 뒷받침되지 않는 효율적인 관리. 그냥 관리 아니에요. 굉장히 효율적인 관리란 예시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떤 친구가 이렇게 말했대요. 침모라는 배 위에서 갑판 의자를 정돈하고 있는 것과 같다. 너무 재밌죠?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거기서 막 이렇게 잘 꾸미고 있다는 얘기예요.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막 이거 꾸미고 있다. 청소 열심히 하고 막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라는 거예요. 리더십이 뒷받침되지 않는 관리라는 것은 그런 의미다. 그래서 리더십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어떤 경영관리도 실패를 막을 수 없다. 우리는 경영관리의 패러다임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일이다. 예시가 들어있습니다. 이분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혹은 미국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세븐앱이 강연을 했죠. 스티브 코비가. 그래서 어떤 시애틀에서 1년짜리 프로그램으로 고급 경영자 반에 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스티브, 당신이 리더십과 경영 관리의 차이,
리더십과 경영 관리는 엄연히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그 차이를 지적했다. 얘기해 줬을 때 자신이 해온 역할을 이 사람이 어, 경영자였다. 굉장히 이제 CEO겠죠. CEO로서 자기가 자기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인가? 아니면 관리를 했던 사람인가? 뒤돌아보니 자기는 관리를 했던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날마다 밀려드는 일에 쫓겨서 그 일을 관리하는 데만 급급했다는. 대부분 다 이렇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ABO로서 우리가 CEO로서 1인 기업가로서 여러분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지 아니면 밀려드는 스케줄에 그죠? 관리하는 데 시간을 급급하게 쓰고 계신지 한번 셀프 체크 해보시면 좋겠죠.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이 자, 나는 결심했어 한 거예요. 자기는 경영 관리를 이제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본인은 리더십을 발휘하겠어. 이 회사에 리더십을 발휘하는 CEO가 되겠어라고 결정하고 자기 물러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러섰을 때 굉장히 많은 고통들이 있었다. 참 되게 이해되는 말이에요. 그런 굉장히 밀려드는 일을 벗어나니까 자기가 그 밀려드는 일을 벗어나니까 뭐 하더라고요? 고통스럽더라는 거예요. 왜? 성취감도 없고 그죠? 관리에서 느껴지는 리더십 그 관리 능력에서 느껴지는 성취감은 뭐예요? 그래, 오늘 우리 왜 투두리스트 써놓고 한 개씩 막 줄거가면 여러분 그 성취감이 어떻습니까? 굉, 굉장하죠. 굉장하죠. 근데 그게 침몰하는 배가 아닌 상태에서 우리가 막 투두리스트를 하나씩 지어가는 것은 너무 성취감이 큰데 이게 침몰하는 배야. 그 투두리스트가 의미가 있다 없다? 천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고통스럽더라는 거예요. 뭔가 시간이 남고 뭔가 바로바로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고 이런 허무함, 그 고통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엄청 버텼다는 거죠. 왜? 자기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게 정말로 필요했기 때문에 버텼지요. 그래서 제가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굳게 믿었다. 결국 최근 우리 사업은 완전히 변화되었다. 왜냐면 이 사람이 방향성을 잡은 거죠. 고객의 동기, 구매 습관을 면밀히 조사한 거죠. 일일이 밀려든 어떤 투두리스트에 그걸 처리하는데 급급했지 않았고, 자, 우리는 환경 변화되는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되었고, 매출은 2배, 이익은 4배. 나는 리더십을 결국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강연 중에 했다는 거예요. 자, 나는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 역시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스티브 코비가 하는 얘기예요.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 역시 똑같다. 가풍, 목적, 우리가 사는 목적, 우리 가문이 있는 이유, 가풍, 가족의 유대보다는 자녀에 대한 통제, 우리가 이런 것보다 가풍, 목적, 가족 유대 이런 것보다는 우리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보다는 대부분의 엄마들이 무엇을 하고 있다? 자녀에 대한 통제. 학교 갔다 왔어? 그 다음 학원 가야지. 학원 갔다 왔어? 숙제했어? 그래서 밥 먹었어? 먹었어? 어떻게 했어? 그래서 빨리 자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통제, 효율성. 이 선생님한테 가서 배워야지. 이런 거. 다 관리잖아요. 그죠? 효율성. 그리고 규칙 등을 생각하는 관리의 패러다임에 젖어 있다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확신한다는 거야. 확신한다. 확신한다. 자, 우리 이 순간 셀프 체크 한번 해봅시다. 나도 모르게 내가 분명히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했던 행동이 실은 행동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지. 자, 머릿속은 리더십인데, 그죠? 머릿속은 리더십인데 내가 말로 뱉고 행동하는 것은 다 관리인 형태가 이게 맞지 않은, 균형이 맞지 않은 형태의 리더님들이 아마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또 오늘 난 정말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가, 우리 가정에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가를 셀프 체크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리더십은 개인의 삶에서 특히 더 부족하다는 거예요. 개인의 삶에서. 이게 우리가 회사 일이고 돈을 받고 예를 들어 이걸 통해서 내가 수익이 창출되는 어떤 일에 대해서는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인지하며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생각하고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내 개인의 삶에는 현저히 부족하다. 100% 부족하다는 거, 사람들이다. 그런데 저는 이것도 아메이 ABO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희는 물론 부족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일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개인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부분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아마 우리는 가치관을 확립하기도 전에 내 가치관이 확립하기도 전에 삶의 효율적인 또는 목표 설정과 달성에만 집착한다. 왜? 길들여지는 거죠, 세상에. 음, 어, 너무 오랫동안 공교육을 받고, 너무 오랫동안 정답이 있는 곳에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의 생활을 우리 모두는 했거든요. 대학교 생활까지도 사실 정답이잖아요. 사지 4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정답이 있는. 그러니까 관리를 잘해도, 그죠? 관리를 잘하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잘 사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어떤 세상에 길들여 우리가 그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삶에서 내 존재 이유, 나의 동기, 내 존재 이유, 나의 동기. 이거를 계속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나는 왜 지금 이, 이, 이 시점에 이 세상에 살고 있을까? 난 왜 태어났을까? 어, 누군가가 이유 없게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 나의 이유는 뭘까? 내가 세상에 나만 할 수 있는 것은 뭘까? 아니면 내가 세상에 공헌할 수 있는 건 뭘까? 내가 있는 이유는 뭘까? 나에 대한 어떤 개인의 리더십. 그래서 저는 우리가 더불어 산 자본주의에 보면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딜 향해 가는가? 이 제목이 리치는요, 천재입니다, 천재. 왜 천재냐면 고객의 동기를 너무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쵸? 아메이의 고객은 ABO고, 물론 우리가 1인 기업이기도 하지만, ABO의 가장 큰 동기는, 그러니까 이 ABO를 예를 들면, 그냥 살살살살살살, 예를 들어, 살살살살살살 이렇게 뭐 꽃인데 해야 되나?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 회사에서 만든, 아미에서 만든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존재로서 우리를 본 것이 아니라 당신이 태어난 이후부터 건드렸다는 것이 책의 1번, 첫 번째가 저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를 고객으로 생각했다면 리치는 정말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인 거예요. 왜? 그 고객의 인생의 동기를 가장 먼저 짚어줬잖아요. 물건을 잘 전달하고 우리 제품이 굉장히 좋아요, 우수해요가 아니라 당신 삶에 내가 고객인데 고객의 삶 동기부터 터치해주는 이 강력한 리더십이 어디 있냐고요. 제가 말이 좀 꼬이는데 이해는 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제 말 뜻을. 저는 그러니까 똑똑하기로 친다면 리치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는 거죠. 리치만큼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이 전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그게 또 아니니까 우리가 또 더 리치에게 어, 감사하고 우리가 이 회사의 가치를 느끼는 거겠죠. 그런데 뭐 이런 것처럼 다 빼고 그냥 단순히 그들 입장에서 내가 고객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스마트하게 고객을 감동시키는 그런 회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정신이 없긴 한데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좀 전달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도 정말로 좋은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오늘 스케줄, 그 오늘 스케줄 여러분이 만나는 또 그분께
내가 생각했을 때 너는 그의 강력한 장점. 내가 생각했을 때 너는 이 부분만큼은 정말로 누구 못지않게 대단한 것 같아. 그게 어쩌면 그것을 발휘하고 살아라고 네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봐. 라고 누군가 여러분도 리치처럼 리치가 나에게 나의 동기를 궁금해했고 알고 싶어하고 내 동기를 건드려 줬듯이 여러분도 누군가를 만나시는 오늘 스케줄에 누군가에게 제품이 어떻고 뭐 이런 것도 너무 좋지만 그 사람의 인생의 동기, 내가 왜 살아있는지에 대한 동기를 한번 불어넣어주고 선물해주는 그런 오늘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너무 좋겠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꼭 그런 하루가 어, 되세요. 알겠죠? 안녕!